공자논어 제5편 공야장편 인생을 바꾸는 멘토의 기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멘토가 있으신가요?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2500년 전 중국 춘추 시대에도 지금 우리처럼 고민이 많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야장.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청년에게 당시 최고의 현자였던 공자가 자신의 딸을 시집 보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대체 공야장에게 무슨 특별함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공자는 제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논어 공야장편에는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고대판 인간관찰 예능을 보는 것 같아요. 먼저 공야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공자가 제자 공야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야장을 아내로 맞이해도 좋겠구나.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잠깐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낸다고요? 사실 공야장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그의 진짜 인격을 알아봤던 거죠.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봤던 겁니다. 이게 바로 공자의 인재 선별법 1단계입니다.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보기.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취업 시장에서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고 화려한 스펙이 없다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짜 실력과 인격을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공야장은 나중에 공자의 사위가 되어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공자의 안목이 정확했던 거죠. 그 다음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요. 공자가 남궁괄이라는 제자에게 자신의 형의 딸을 시집 보냅니다. 이번에는 왜였을까요? 남궁괄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도리에 맞게 다스려지면 나는 벼슬을 하고 나라가 무도하면 벌을 피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궁괄은 정치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줄 아는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상황 파악의 달인이죠. 공자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이상만 가지고는 살아남기 어려워요. 현실을 정확히 보고 때로는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남궁괄은 바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덕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실 감각이 뛰어난 그야말로 완벽한 사위감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런 사람 본 적 있지 않나요? 원칙도 지키면서 동시에 눈치도 빠른 사람들 말이에요. 이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저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요. 와, 정말 당돌하지 않나요? 선생님한테 직접 나 어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공자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너는 그릇이다. 자공, 어떤 그릇인가요? 공자, 훌륭한 제기지치다. 제기라는 건 제사에 쓰는 귀한 그릇을 말합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그릇이죠. 그런데 여기서 미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제기는 분명 훌륭하지만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때만 쓰이는 거죠. 이게 바로 자공의 특징이었어요. 매우 뛰어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자공은 논어 전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등장하는 제자 중 하나예요.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장사도 잘했지만 때로는 너무 영리해서 진짜 깊은 지혜에는 못 미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정말 흥미로워요. 누군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자장과 자아 중에 누가 더 낫나요? 공자 자장은 지나치고 자아는 미치지 못한다. 질문자, 그러면 자장이 더 낫겠네요. 공자 지나침과 미치지 못함은 똑같다. 이 대화에서 공자의 교육 철학이 드러납니다. 자장은 너무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어서 때로는 무리한 면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오버하는 타입이죠. 자아는 신중하고 차분하지만 때로는 소극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와도 망설이는 타입이에요. 공자는 둘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본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자신이 자장 타입인지 자아 타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타입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이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공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공자 좋긴 하지만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부유해도 예의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여기서 공자는 단계별 성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1단계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기. 2단계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부유해도 겸손하기. 1단계는 소극적 선함이고 2단계는 적극적 선함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월급이 적어도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어 라고 생각하며 즐거워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건 내 혼자 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더욱 배려하는 것이죠. 자공이 이 말을 듣고 감탄하며 시를 인용합니다. 채초조모, 끊임없이 갈고 닦는다는 뜻이에요. 공자가 기뻐하며 말합니다. 이제야 너와 시경을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거죠. 공야장편에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누군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관중은 어떤 사람인가요? 관중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으로 나라를 크게 발전시킨 정치가입니다. 하지만 검소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공자 관중은 인이 부족했다. 그런데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오랑캐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었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공자의 현실주의적 면모가 드러나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역사적 공로는 인정한다는 거죠. 정치는 이상만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때로는 불완전한 사람이라도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진짜 리더십의 기준은 인연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어요.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죠. 공야장편에는 음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어요. 공자가 위나라에 있을 때 위령공의 부인인 남자의 음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 너무 화려하고 음탕했어요. 공자가 말합니다. 음악이 이럴 줄 몰랐구나. 여기서 나가자. 공자에게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어요. 그 사회의 품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였죠. 왜 그럴까요? 음악은 사람의 감정과 정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건전한 음악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덕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지만 자극적인 음악은 욕망을 부추기죠.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우리가 평소에 듣는 음악, 보는 영상, 즐기는 콘텐츠가 우리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 자극적인 걸 즐기는 것까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 계속 접하면 우리 마음도 점점 거칠어질 수 있다는 거죠. 논어 공야장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로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군자도 용기를 귀하게 여기나요? 공자 군자는 의를 최고로 여긴다. 군자에게 용기가 있으나 의가 없으면 난을 일으키고 소인에게 용기가 있으나 의가 없으면 도적이 된다. 이 말씀이 정말 깊이가 있어요. 용기 자체는 중성적이에요. 좋은 일에 쓰이면 선이 되지만 나쁜 일에 쓰이면 악이 되죠. 진짜 중요한 건 이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말이죠. 예를 들어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건 겁쟁이지만 잘못된 일을 위해 무모하게 돌진하는 것도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는 옳은 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무모한 사람일까? 지금까지 공야장편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공자의 인재를 보는 눈이 정말 예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자가 중요하게 본 것들. 1점 겉모습이 아닌 본질. 2점 현실 감각과 이상의 조화. 3점 자신을 아는 것. 4점 끊임없는 성장 의지. 5점 진정한 덕목의 실천. 이런 기준들이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공야장편 어떠셨나요? 공자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래요. 다음 시간에는 논어의 또 다른 편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